정의 실현을 하는 거고, 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의가 몰락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살 가치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 자, 그 다음 문단에서 하는 얘기는, 자, 시민사회가 그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하더라도, 즉, 사회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감옥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의 살인자만은 미리 처형하고 나와야 된다. 자, 굉장히 범죄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사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형벌은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처형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야. 그거는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처형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 너희들도 일정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재심은 가와 같은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들이 있죠. 자, 전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들에 대한 기사 같은 것들이 실렸을 때 댓글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실립니다. 특히 그런 전 국민이 분노할 만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그 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분노가 더더욱 이제 하늘을 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난리가 나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 그것은 결국은 범죄에 대해서 어떤 응당한 대가가 치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정의관, 이 공정에 대한 관념이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정의의 어신상이 이제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울로 재서 이 칼 같은 엄격한 판결을 내리기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이 단순히 응보 이외에 다른 이제 지향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향하는 목표는 대개는 교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형량이 무엇인지를 따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응보라는 관점에서 합당한 이 법률적인 판결은 예전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재심은 가에서는 바로 그 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일종의 응보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재심은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나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의 목적은 모든 시민 상호 간의 자유보장, 다시 말해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자, 일단 국가의 목적부터 얘기합니다. 전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는 이런 목적을 가졌으니까는 그 다음에 국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목적부터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단 마지막 문장 그 결과 세모 이제 결국 하고 같은 거죠. 자,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국가의 임무는 그러한 침해를 완전히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데 있다. 자, 결국은 모든 시민 상호 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니까는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리 침해, 이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수단을 국가는 찾아야 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 국가는 인간의 그러한 욕구 능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만 하며 그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어떤 범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선호하는 일정한 쾌락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자신의 본능에 반하는 것으로서의 불쾌나 고통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존재다. 인간은에서부터 이 달아나려는 존재다까지 괄호를 묶으세요. 요거는 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이거는 그냥 배경식 삼아 알아보는 건데 아까 우리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공리주의는
쾌락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인간의 행복이란 쾌락이 있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이런 쾌락 이꼴 행복을 목표로 삼는 이유는 결국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리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인간과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쾌락, 즉 행복이고 그 행복을 다수가 함께, 즉 사회 전체가 함께 추구하도록 하는 게 곧 선이야. 이러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제시문 가에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공리주의 입장인 겁니다. 지금 공리주의 입장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학생들은 그걸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갖추기 어려운 배경 지식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그 때문에 인간은 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쾌락을 거부하며 그 큰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약한 불쾌는 감수한다. 따라서 세모. 그 뒤에 밑줄 칩니다. 일정한 행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겪게 될 불쾌보다 그 욕구를 충족시킬 때, 즉 법을 위반했을 때 뒤따르는 해악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모든 시민들이 확실히 인식한다면 범법 행위는 저질러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존재예요. 따라서 시민들 간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범법 행위로부터 얻는 쾌락보다 이 범법 행위가 적발됐을 때 얻는 고통이, 받게 되는 국가에 의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이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은 고통을 줌으로써, 즉 범법 행위의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을 줌으로써 이 범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형벌의 목적이 되는 거죠. 범법 행위에 대해 고통을 가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요게 형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제시문 가와 나가 다른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정의 실현, 그리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즉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 응보주의적 관점이 이제 형벌의 의의라고 본다면, 제시문 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상호 간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제시문 가에서 형벌은 수단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이게 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시문 나에서는 형벌은 수단이야, 예방을 위한 수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